아마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정확히 아마존은 애초에 할 거였으면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했었어야 돼요.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 어차피 아마존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들의 상품 소싱은 다 또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소싱한 상품을 지금 시커머스가 하는 것처럼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였으면은 이 중국 소싱한 거를 한국에다 염가에 풀어가지고 예전에 자리 잡았어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대만 진출했던 거는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상황과 대만의 상황이 시장의 여건 자체가 되게 유사해서 전략적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해왔던 전략을 그대로 대만에서 좀 비슷하게 살짝의 변주를 줘서 구사하면은 좀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쿠팡 내부적인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대만 간 건데, 전 잘 맞는다 봐요. 일단 인구 밀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중산층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대만에서의 이커머스 비중은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아직 낮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나 여건들이 국내와 좀 유사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 시장이 조금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이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은 미리 해두고 점점점 내실을 다져가는 그림, 외형 성장까지 같이 도모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는 앞으로 되게 유의미하게 장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만은 앞으로 푹 익힌 김치처럼, 그러니까 지금 김장 담근 겁니다. 담근 거고 꺼내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는 여기는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해도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곳이고요. 대만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쿠팡이 여러 가지 검토를 당연히 해봤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은 일단 파일럿으로 해봤다가 결국 철회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몇 개입니까? 그 중에서도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그러니까 이커머스 어떤 그로스가 기대가 되는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성숙된 시장들 말고 다른 어떤 신흥 시장 쪽으로 쿠팡이 어떤 사세를 넓혀가는 그림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거에서 의외로 쿠팡 플레이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라는 게 무섭죠. 특히 이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과거에 한류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세졌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들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상당히 지금 많은 전 세계의 시청자들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이 쿠팡 플레이라는 어떤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해외 쪽 공략함에 있어서 상당히 히든 카드로 쓸 수 있는 맥락이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해외 쪽으로의 어떤 크로스, 대만 쪽은 당분간 실적 안 좋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초기이고 여러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오세요라고 대만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쿠팡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은 김장 담근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곳이 대만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국가들로의 어떤 확장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저는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마존이 인수할 가능성은 없다 봅니다. 정확히는 굳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성숙 시장이고 그 와중에 지금 C커머스가 이렇게 가격 공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정확히 아마존은 애초에 할 거였으면 지금 C커머스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했었어야 돼요. 지금 C커머스 업체들, 어차피 아마존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들의 상품 소싱은 다 또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소싱한 상품을 지금 C커머스가 하는 것처럼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였으면은 이 중국 소싱한 거를 한국에다 염가에 풀어가지고 예전에 자리 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거고,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커머스 업체가 난립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 이걸 다 뚫고 가기에는 전 세계 시장의 규모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고 많은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존이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마케팅 비용을 태우면서 MS를 마켓쉐어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라는 거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인수합병을 타진했던 건들은 뭔가 경쟁사를 인수한 형태로 마켓쉐어를 평정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기능적으로 아마존한테 있지 않은 쪽들을 인수해서 자기들의 어떤 마켓쉐어를 자생적으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왔던 걸로 보여요. 홀푸드 인수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당시 인수할 때 아마존의 물류센터는 굉장히 많죠. 대규모로. 근데 이들이 정말 리테일망을 구성을 해서 가기에는 특히 신선식품이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네 지역 거점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월마트가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래서 월마트를 인수하기보다 조금 더 규모가 작고 신선식품 위주의 오프라인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던 홀푸드 인수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배송 붙여가지고 우리의 신선식품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시키자로 갔던 거지. 당시 아마존이 이럴 거면 그냥 월마트 사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능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업체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 붙이면서 아마존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왕국을 점점 넓혀갔던 저는 그런 그림으로 아마존을 이해하고 있어서 경쟁 업체로 이제 판단되는 그런 그 굵직한 규모의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